안녕하세요. 2020 광주정신 역사탐방 프로그램 국립 5.18 민주묘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로움이다. 왜 정의로움이냐? 우리 쭉 봐보면은, 자, 광주인의 정체성과 기질을 광주다움, 즉 광주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서구 출신의 박상, 이분은 바로 15세기 후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 정신의 어떤 최초의 어떤 씨앗을 뿌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박상은 중종의 두 번째 부인 윤씨가 죽자 새 중전을 뽑지 말고 부당하게 쫓겨난 신씨를 복위시켜야 한다는 신비복위소를 상소를 올립니다. 올려 정의로움을 몸소 실천합니다. 이 신비복위소 상소를 옮긴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로움을 몸소 실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임지라는 당시 한산도 대첩, 전라도 수군, eng주 대첩, 전라도 관군, 2차 진주전투, 전라도 의병이 중심이 돼서, 그래서 이 전라도에 많은 의병들은 임진왜란때도 어째서요, 충청도 쪽과 경상도 쪽을 막으면서 이 호남지방의 곡창지대를 일본의 손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싸웠던 모습에서 볼 수 있고요. 자, 박상, 눌제 박상에 대해서 얼마나 이분이 정의로움과 의로움의 대명사인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주의 도로명에서 눌제로가 있습니다. 눌제로 서구에. 바로 눌제로의 주인공 박상, 성이 호가 눌제이기 때문에 눌제 그래서 눌제 박상, 그래서 눌제로 1474년에서 1530년 이 시대는 바로 연산군, 조선 최대 폭군이었던 연산군의 때부터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의 폭정이 반정으로 해서 중종이 왕이 오르죠. 이 시기 때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서 정의와 의로움의 대명사다. 알죠? 바로 이 눌제 박상이 얼마나 의로움의 대명사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5년 중종 9년에 담양부사였던 눌제 박상은 당시 순창군수 김정, 무한영감 유혹과 함께 목숨을 걸고, 즉 당경왕후 신씨를 왕비로 복위시켜야 한다는 신비복위소라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로움을 실천한 의인이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본문에 중종의 둘째 부인 나오죠. 자, 중종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습니다. 중종. 자, 중종이 대표적으로 중종의 왕비하면은 세 명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단경왕후 신씨가 있고요. 자, 단경왕후 신씨가 중종이 왕이 된 지 7일 만에 폐위돼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거 이따 좀 설명하겠는데요. 그 다음 단경왕후 신씨가 폐위되자 바로 얻은 분이 바로 누구냐? 장경왕후입니다. 장경왕후, 여기는 윤씨 집안에서 장경왕후 윤씨라 그래요. 근데 이 장경왕후 윤씨는 9년 동안을 사는데 8년 동안 살면서 후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9년째에 아들을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 인종입니다. 나중에 중종의 뒤를 잇는 인종. 근데 인종을 낳고 산후조리를 못해서 6일 만에 죽습니다. 이때가 바로 1515년이에요. 그러자 조정에서는 다시 또 어째요? 세 번째 왕비로 문정왕후는 나중에 명종의 어머니가 되죠. 명종. 자, 문정왕후도 같은 윤씨 집안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문정왕후 윤씨를 이렇게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 장경왕후 윤씨가 죽게 되자 눌제 박상은 세 번째 왕비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쫓겨났던 단경왕후 신씨를 다시 복위시켜야 된다 라고 상소를 올린 것이 신비복위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경왕후 신씨는 왜
왕비에서 폐위가 됐는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연산군. 조선시대 때 연산군은 최고의 폭정을 일삼은 왕이죠. 바로 연산군의 왕비가 바로 당시 최고의 신하였던 신수군의 누나입니다. 신수군의 누나가 연산군의 바로 왕비였고요. 또 신수군의 딸이 바로 당경왕후 신씨인데, 딸은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냐 그러면은 중종. 근데 중종이 왕이 되기 전에는 연산군의 이복 동생으로서 진성대군이라고 했어요. 진성대군. 배다른 동생입니다. 이게 진성대군 시절 때 신수군이가 딸은 진성대군에게 시집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510년에 반정이 일어나는데 반정 공신들이 연산군에 폭정을 해서 연산군을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신수군에게 함께 하기를 권했으나 신수군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정이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신수군과 신수군의 아내랑 가족들이 어째요? 반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진성대군이 바로 왕이 되는데 바로 중종이 되죠. 그런데 진성대군이 있을 때 부인이 누구였어요? 왕비가 신수군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정 공신들에서 신수군과 부인이랑 즉 당경왕후 신씨의 부모님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당경왕후 신씨가 왕비가 되면은 어찌겠어요? 신하들이 보복이 들어와서 왕이 되자 바로 당경왕후 신씨를 7일 만에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했던 것을 다시 눌제 박상이랑 이 순창군수 김정, 그 다음에 무한현감, 류옥 3명이서 당경왕후 신씨를 다시 왕비로 복위해야 된다는 이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렸지만은 채택되지 않고 눌제 박상이랑은 결국 귀양살이를 가게 되고 죽임을 당할 상황이었으나 사림의 조광조를 비롯한 몇몇에 의해서 목숨을 구제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다시 복직을 하게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목숨 내놓고 했던 거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은 1505년에 연산군이 아주 폭정을 일삼을 때죠. 시절. 나주에 보면은 우불이라는 천민이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산군은 어떤 왕이었냐 그러면은 채용사를 둬가지고 전국의 미녀들을 전부 다 이렇게 뽑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흥청망청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 수많은 미녀들 뽑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주 천민 출신 우불이의 딸이 뽑혔는데 유난히 연산군의 총애를 받는, 요즘 용어로 말하면 최고 어떤 사랑을 받는 이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우불이가 완전히 자기 딸이 연산군의 총애를 받자 왕의 장인이나 된 행세를 하면서 나주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경제적인 차치와 막 유부녀들을 착취 뭘 것이 말도 할 수 없도록 그때마다 관리들이 말을 했다 그러면 우불이가 바로 연산군에게 알려갖고 관리들이 목이 날아가고 전부가 다 파직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던 눌제 박상이 바로 1년 전에 1505년에 제가 전라도 부사로 지원해서 이렇게 관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506년에 드디어 나주 관하에서 부임해 오자마자 우불이를 바로 불려들여서 그 죄 몫을 샅샅이 묻으면서 장살 사건을 당했는데요. 장형. 조선시대 때의 형벌에 보면은 태형이 있고, 태형은 가장 낮은 단계에 벌을 했을 때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하면은 장형. 태형과 장형의 차이는 매의 두께가 다르고, 태형 같은 경우는 50대 이하고, 장형은 50대 이상, 매의 두께도 다르고 더 크죠. 바로 그 장형을 집행하는 가운데 흔히 말하는 권장을 맞다가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즉 불의에는 목숨 걸고 정의와 의로움을 싣지 않는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불이 장살 사건. 우불이를 불러들여가지고 이 장형을, 즉 권장을 때렸단 말은 다시 말하면 어쩐데요? 연산군을 때린 거나 거의 다름없겠잖아요. 쉽게 말하면 연산군의 장인벌 되는데
이와 같이 눌제 박상은 목숨 걸고 정말로 자기의 어떤 목숨에 아랑거지 않고 불의를 위해서는 정의를 실천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 광주 사람이었고 그때부터 우리 광주 정신이 이 DNA가 쭉 흘러 내려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 아까 여기까지는 전페이지에서 했죠. 자, 1909년에는 전국 의병 전투의 수가 47.2%, 참여 의병수가 약 60%가 전라도에서 일어납니다. 1929년 광주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광주 학생 독립운동,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독립운동이 됐죠. 그 다음에 4.19, 5.18, 6월 민중항쟁 등등 쭉 이면서 광주 정신의 바로 DNA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4.19 혁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발생하는데요. 한일 학생들의 충돌은 광주의 학생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광주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으며 전국 및 해외까지 전파되고 결국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크게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 사건 전모를 좀 설명하자면은 광주에서 목포까지 다니는 기차 중에서 이 통학할 때 나주역 사건이라고 그러죠. 우리 조선 여학생들을 일본 학생들이 막 머리카락을 잡고 히프를 만지는 등 하면서 요즘 말하는 막 추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 우리 조선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결국 그러자 일본 학생들이 폭력을 가하자 결국 조선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하고 맞짱을 떠서 싸운 사건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거의 일본 경찰들은 일본 학생들은 전부 다 그냥 풀어주고 우리 조선 학생들만 불러다가 아주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에 불만을 품고 일어난 것이 바로 11월 3일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보면은 광주 일고에 가면 있고 그러죠. 네. 그 다음 4.19 혁명. 4.19 혁명은 1960년 3월 15일 즉 이승만 정권이 독재를 계속 부정선거를 한 게죠. 3.15 부정선거 하자 12시 25분에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고 전국 최초로 외친 것이 바로 광주의 금남로였습니다. 뭐 마산, 서울, 전국적으로 일어나지만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광주 금남로에서 어른들의 중에서 콕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상여를 날리면서 이러한 것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랬던 것들이 마산에서도 이렇게 일어났는데 마산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 김주열이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그 눈에 보니까 텅텅 부어서 거기에 체류탄이 박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의 신문지상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자 온 전 국민들이 어째요? 막 분노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4.19예요. 그래서 4.19 때는 자 여러분들 우리 광주고등학교 계림동에 있는 광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교문을 밀치고 나가면서부터 광주의 많은 학생들도 다 합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4.19 혁명입니다. 그래서 광주1고 앞에서부터 계림동 쪽으로는 거의 4.19 거리라고 하죠. 예. 그래서 4.19 기념에 관한 이런 모든 내용이 광주1고가 아니라 광주고등학교 교내에 보면 다 있습니다. 네. 이거에 바로 우리 광주는 이와 같이 광주 정신 한마디로 정의로 즉 불의를 보면은 정의를 행사했던 것들이 눌제 박상에서부터 쭉 오늘날까지 DNA로 이어지면서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1987년에 6월 민중항쟁 그 다음에 2017년 촛불혁명에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바로 문재인 정권을 세우는 이 역할을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5.18 이제 민주묘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국립 5.18 민주묘지. 국립 5.18 민주묘지는 1990년대에 들어와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 인정되고 관련자의 명예가 회복되면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김영삼 정권 때죠. 1994년부터 묘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 새 묘지가 완성되자 구묘지, 옛날 말 망월동이라 하죠.
묻힌 5월 영령을 이곳에 옮겨왔다. 흔히 신묘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신묘역은 국립 5.18 민주묘지, 구묘역은 망월동묘지 이렇게 말하죠. 신묘역은 2002년 국립묘지로 승격되고 2006년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로 부르고 있다. 자, 이게 상징탑도 보이죠? 다음. 자, 5.18 민중항쟁 추모탑. 방금 앞에서 봤었죠? 자, 여러분들 5.18 가면은 높은 탑이 있고 상위층에 보면 손 모양으로 해갖고 알을 품은 모양 보일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5.18 민중항쟁 추모탑은 높이가 40m에 달한다. 탑신부 중앙부에 손 모양으로 감싸진 알 모양의 형상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의 부활, 즉 광주 정신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광주 정신이 바로 뭡니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불의에는 저항을 하고 정의로움을 행사하는 당당한 민주주의입니다. 다음. 5.18 구묘지 사적 24호로 이렇게 지정된 건데요. 망월동 묘지라고 하죠. 5.18 구묘지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이 묻힌 곳으로 망월동 묘지로 불린다. 5.18 희생자들은 당시 선수레나 청소차에 실려와 이곳에 집단으로 매장되었다. 이후 피 맺힌 사업을 전해들은 국내외 참배객들이 몰려들어 망월동 묘지는 5.18 정신을 기리는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 이 말이죠. 1997년 신묘역이 완성되자 이곳에 묻힌 5월 영령들이 이장되면서 망월동 묘지는 구묘지로 불리게 되었다. 이후 구묘지는 1980년대 이후 5월 정신 개성에 힘쓰다 돌아가신 분들과 민주화 시위 과정에서 숨진 분들이 묻히면서 민주열사묘역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 우리 광주 5.18 민주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대표적인 시민군 대변으로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다 돌아가신 윤상원 열사. 그렇죠? 그는 윤상원 열사는 투사예보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항쟁 소식을 전하고 끝까지 도청을 사수하다가 희생되었다. 도청에 남아있던 중고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며 26일 날 윤상원 열사는 중고생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하신 말씀. 자, 우리가 싸울 테니 너희들은 살아서 돌아가서 우리나라 역사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합니다. 자, 윤상원 열사는 27일 새벽이 되면은 공수부대 25,000명이 모든 중앙 무기 탱크를 몰고 들어오니까 뻔히 죽는다는 걸 100% 알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테니 너희들은 다 살아나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훗날에 역사의 증인이 되라 하겠습니다. 증인. 바로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거 역사의 빚진 자입니다. 이것들 우리는 역사의 증인으로서 이 진실을 전해야 됩니다. 윤상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으로 옛 전남도청에서 개헌군에 맞서 체육까지 싸우다 총탄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의 바로 주인공이 됩니다. 박기순 열사고요. 주인공. 이 노래는 1982년 2월 20일 날, 즉 광주 문화예술인들이, 누구죠? 소설가 황석영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이요, 윤상원과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을 다룬 노래곡으로 만들어서 제작되었다 이 말이죠. 자, 임을 위한 행진곡. 여기서 보겠습니다. 임은 바로 누구를 말하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새날은 바로 무엇을 뜻하냐?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임은 바로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를 말하게 되는데요. 더 크게는 뭐예요? 5.18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고, 더 크게 말하면 어째요? 오늘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하다가 돌아간 사람이나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 새날은 바로 뭐냐? 군부 독재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부 독재 시절 때는 이 임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북한의 김일성이를 가리키고, 새날이 바로 뭐냐? 공산주의를 주장한다는 이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금지곡으로 하면서 못 부르겠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를 3학년 때 휴학하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들불야학 교사로 활동하다가 1978년 12월 25일입니다. 겨울
연탄가스 사고로 아깝게 돌아가신 박기순 열사. 그 다음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당시 주택은행, 지금의 KB은행의 전신이죠. 서울 봉천동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휴직하고 그 좋은 직장을 놔두고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광주로 내려와 역시 박기순 열사가 하고 있었던 들분야 교사로, 이게 바로 그 당시 서구 광천동 성당에서 시작된 겁니다. 박기순 열사와 함께 활동하다가 1980년 5.18을 맞이해서는 시민군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투사예보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소식들을 끝까지 알리면서 5월 27일 새벽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다가 희생된 윤상원 열사, 즉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혼 결혼식 1982년 2월 20일 마친 후 4월에 황석영 등 지역문화운동가들이 추모한 노래로 탄생의 바로 뭐이다? 이물리한 행진곡이다. 즉 이물리한 행진곡은 불의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걸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기 바랍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졌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이 흘러가도 산천은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선생님이 키를 좀 처음에 너무 높다 보니까 중간에 좀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이물리한 행진곡 힘차게 불러서 앞으로 이물리한 행진곡이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소망해 봅니다. 자, 이물리한 행진곡의 노래의 의미 아까 제가 대략 설명했습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1982년 소설가 황석영 씨가 제야운동가인 백규환 선생님 맷비나리 시를 개사하고 전남대 경영학과를 다니던 김용주 씨가 작곡한 노래로 윤상원, 박기순 두 열사의 마음활동 위해 합창 1982년 2월 20일에 했죠. 가족들을 위해 영혼 견인식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황석영의 소설 아우를 위하여에서 다수의 약자들이 강자의 폭력에서 변하기는 바로 저항의 용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두환 군사 독재에 맞선 민중들의 용기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이 곡을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바로 뭐라 했어요? 가장 작게는 윤상원 열사, 박기순 열사의 영혼을 말하고, 좀 더 크게는 5.18 민주화운동을 위해 싸우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말하며, 아주 크게는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 살아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을 가리킨다. 굉장한 겁니다. 다음, 이물리한 행진곡을 왜 금지곡으로 지정했는가? 그 당시 못 부르겠을까요? 또한 이명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5.18 기념행사에서 이물리한 행진곡을 왜 재창하지 못하고 합창으로만 하겠을까요? 이유는 뭡니까? 그 이면에는 전두환 정권의 후예들이 노래 가사의 내용 중에서 노래의 제목은 임을, 윤상원 열사, 박기순 열사 또 많은 희생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북한의 김일성을 가리킨다는 이 엉터리 주장을, 억지 주장을 했고, 그 다음 노래가사 두 번째 나오는 새날을 군사정권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바로 공산주의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금지했다라는 이것입니다. 자, 지금도 보수 수구 꼴통들은 5.18의 북한 실행에 의해서 일으킨 폭동이라고 우기면서 5.18은 공산주의를 이루기 위한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진실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목숨 바쳐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선조들의 기쁜 뜻을 영원히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살아갑니다. 지금 5.18에 대해서 국가정부에서도 완전히 회복되고 세계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주 5.18입니다. 네. 자, 그 다음 5.18 때 희생된 사람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희생되거나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 자,
헌혈 후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진 박금희. 자, 춘태여상, 지금의 전남여상이죠. 전남여상 사망령이었던 박금희는 1980년 5월 21일 오후에 피가 부족하다는 가두방송을 듣고 광주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한 후 집에 돌아가다가 계엄군의 쏜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바로 이 아리따운 이 고3 18살의 나이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이분은 독일 기자죠.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독일 제2일 공영방송 일본 특파원으로 있던 힌츠페터 기자는 1980년 5월 18일 당시 광주에 잠입하여 계엄군의 무자비한 만행을 촬영하여 광주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렸다. 목숨을 건 그의 취재 덕분에 광주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5.18 구묘지에는 그의 머리카락과 손톱 등 유니폼이 안치되었습니다. 자, 독일에 살다 죽었는데, 자, 그 가족들의 유품을 광주에 이와 같이 광주에 유품을 보내와서 머리카락과 손톱을 망월동 묘지에 이렇게 묻혔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자,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나왔던 장면들이죠. 예, 광주의 저 아들 기자죠. 자, 택시 운전사. 그다음, 자, 5.18 당시 희생당한 우리 학생들. 자, 수 많지만은, 자, 우리 중학생들을 위해서 중학생들을 희생 다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서 중학생 희생자들 6명 있습니다. 6명. 6명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1-08, 1-18, 이 말은 뭐냐면 묘지 번호입니다. 묘지. 여러분들, 5.18 민주묘지에 가면은 묘지 번호입니다. 박기현, 동신중 3학년, 김한봉, 무동중 3학년, 박장곤, 숭이중 2학년, 박광범, 전남중 1학년, 김명숙, 서광여중 3학년, 김부열, 조대부중 3학년, 각각. 자, 보세요. 계림동 책방에서 책을 사고 나오다가 5월 20일 날 이렇게 총 맞아서 사망했고요. 그 다음에 김한봉하고 박장군은 도청 앞에서 그냥 계엄군의 총에 맞아서 이렇게 죽게 됐고요. 박광범이는 지인활동 저수지에서 친구들과 함께 저수지에서 여름이죠. 그러니까 수영하고 놀다가 이렇게 나와서 옷 입고 갈라다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 김명숙, 친구 집에 가다가 전남대 앞 천변에서 이렇게 또 총 맞고 이렇게 사망했고요. 김부열 학생은 중학생이지만 시민군으로 참여하다가 지원동 야산에서 이렇게 숨지게 됐습니다. 그의 뭐 초등학생도 죽었고요. 아까 이게 박금희도 나오고 다 나오죠. 자, 이 중학생 6명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역사 탐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주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자, 선생님은 이렇게 봤습니다. 광주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로움입니다. 당당합니다. 이유가 뭐냐? 항상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와 의로움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눌제 박상도 그랬죠? 자, 우리 4.19 혁명, 머더컷이 5.18, 6월 항쟁, 촛불민주 수없이. 그 다음, 자, 국립 5.18 민주 탐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각자 자기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저는 5.18 민주항쟁 탑신부의 중앙에 있는 알 모양. 이유는 뭐냐? 바로 이유는 새로운 생명의 부활, 즉 광주 정신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알 모양에서 광주 정신, 정말로 새로운 민주주의 이 말이죠. 3번 탐방활동을 통해 느낀 글이나 그림을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 내용에 글로 쓰든가 아니면 그림이나 사진을 그리면서 또 내용을 쓰면서 여러분들의 느낌을 한번 잘 기록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1번 다음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보세요. 5.18 5.18 여러분들 삼행시죠. 5 저는 이렇게 해서 5월의 민주함성으로 1 일어나 빛을 발하다. 8 팔도 강산에 정의로움이 가득 차도록 이렇게 적었습니다. 5.18 자, 여러분들 생각을 각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0표 틀리면 X표라 했죠. 신묘역의 정식 명칭은 망월등면이다. 아니죠. 신묘역의 명칭은 뭐이죠 여러분들? 국립 5.18 민주묘지고 구묘역이 바로 뭐예요? 망월등묘지라 하겠습니다. 이건 틀렸죠. 5.18 민중항쟁 추모탑의 알모양 형상은 광주 정신을 발음한다. 그렇다 하겠죠. 다음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은 윤상훈과 박기순 열사를 나타낸다. 맞죠? 구묘지는 5.18 민주화운동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손수레나 청소차에 실려와 묻힌 곳이다. 맞죠? 네. 흰첩 배터 기자는 5.18 당시 광주에 들어와 계엄군의 만행을 촬영한 전세계에 알렸다. 맞죠? 그 다음 계엄군의 5.18 민주화운동 진압작전 명칭은 화려한 요가.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다시 내보겠습니다. 자, 내기 전에. 자, 광주의 출동 작전 명령은, 즉 광주로 공수부대를 보내면서 한 작전 명령은 화려한 휴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군부 이놈들이 나쁜가 보세요. 세상에 광주 민주주의로 외친 사람들을 때려잡으라고 이렇게 보내면서 군인들한테 너가 화려한 휴가라고, 이 말부터가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월 27일 새벽 도청 진압작전명을 내는 게 바로 뭐라 하냐, 상무충정작전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고 틀렸다라고 하고요. 자,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하면서 하는 작전이 바로 뭐요? 화려한 휴가고요. 5월 27일 날 도청을 진압작전 냈던 것이 바로 상무충정작전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빈칸을 채워보자. 자, 윤상훈 박기순 열사의 묘비 그립니다. 묘비. 윤상훈은 전남대학교 물리과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5.18 항쟁 지도부의 멋으로 됐다겠죠. 끝까지 대변인으로서 전남도청에서 장렬히 산하. 박기순은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사교육학과 3학년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노동자 멋을 위해서 교육운동을 위해서 하다가 과로로 숨지다 1978년 과로득이지만 어째요, 12월 25일 겨울에 연탄가스 사고로 이렇게 죽게 됩니다. 안타깝죠? 다음. 자, 앞에서 여러분들 중학생 희생자 6명을 해봤죠? 자, 그 6명의 묘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그 묘비 뒷표를 보면은 글을 써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찾아보길 바랍니다. 시간상 제가 답만 말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잘 참고하기 바랍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해보기 바랍니다. 자, 박기현, 그 다음에 김한봉, 그 다음에 박창건, 그 다음에 방광범, 그 다음에 김명수, 그 다음에 김부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묘지 뒷글, 여러분들 5.18 묘지에 가게 되면 반드시 이 묘지 번호 이 학생을 찾아보고 묘지 글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입니다. 금년이 그렇죠? 4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5.18 민주정신은 뭐라고 한마디로 생각합니다. 자, 5.18은 민주이다. 5.18 정신은 정의와 실천이다. 5.18 정신은 나눔과 연대다. 5.18 정신은 인권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5.18 정신은 우리나라 현대민주주의 역사의 산 정인이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 역사는 바로 삶입니다. 삶이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와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것이 역사고 역사가 바로 삶입니다.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들 5.18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이것을 우리 광주 학생으로, 광주 시민으로서 아직도 5.18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내렵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산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선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광주 정신 후손들에게 잘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피나는 열정으로 목청 터진 소리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주변에도 많이 알리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